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탐험가 꿀베리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의 요청에 의해 수소 연료전지 기업 발라드 파워 시스템즈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나스닥과 캐나다 토론토 증권거래소에 동시 상장된 종목으로 티커는 BLDP입니다. 발라드 파워는 한마디로 말하면 수소로 달리는 버스와 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연료전지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전기차는 배터리로 가는데요. 수소차는 배터리 대신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 스스로 전기를 만들어 달립니다. 발라드가 바로 그 핵심 장치를 45년째 만들어 온 기업입니다. 현재 주가는 4.45달러, 현금은 5억 1,600만 달러, 그리고 올해 1분기 매출 성장률은 26%입니다. 숫자들을 보면서 이 회사가 어떤 상황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투자 전에 한 장으로 정리할 때 쓰는 불케이스와 베어 케이스, 즉 긍정 시나리오와 부정 시나리오를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면입니다. 올해 1분기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6% 늘었고요. 매출에서 원가를 뺀 매출 총이익률이 14%로 3분기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물건을 팔수록 손해를 보던 상황에서 이제 팔수록 남기는 구조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또 현금이 5억 달러 넘게 쌓여 있고 빚이 없습니다. 수소 업계에서는 매우 드문 재무 구조입니다. 반면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아직 순이익은 적자입니다. 1분기에만 1,140만 달러 손실이 났습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였던 중국 웨이차이 파워가 지분을 계속 팔면서 이사들도 떠났습니다. 수주 잔고도 전분기보다 줄었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국제 전환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은 단계이고 대주주가 빠져나가는 리스크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발라드 파워는 무엇을 팔아서 돈을 버는 회사일까요? 주력 제품은 PEM, 즉 양성자교환막 방식의 연료전지 엔진입니다. 이 엔진이 수소버스에 들어가면 버스가 배기가스 없이 달리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쓰는 일반 자동차 엔진처럼 발라드의 연료전지 엔진은 수소버스의 심장 역할을 합니다. 고객사별로 보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매출의 가장 큰 부분은 버스입니다. 그 다음으로 철도, 고정형 발전이 뒤를 잇습니다. 특히 철도 쪽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4,472%가 늘었습니다. 숫자가 이상해 보이지만 작년에 워낙 적었기 때문에 조금만 늘어도 비율이 크게 나오는 현상입니다. 수익 구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엔진과 스택을 직접 납품하는 제품 판매. 둘째는 판 뒤에도 계속 관리해주는 AS와 교육 서비스입니다. 2025년에는 처음으로 매출 총이익이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물량이 늘면 수익성은 더 좋아질 구조입니다. 기술적 해자, 쉽게 말해 경쟁자가 따라오기 어려운 진입 장벽으로는 45년치 PM 노하우와 2200대 이상의 버스 운행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많을수록 엔진 성능을 높이기 쉽고 고객사 신뢰도 얻기 쉽습니다. 수소 연료전지 시장에는 발라드 외에도 여러 플레이어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비교되는 경쟁사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플러그 파워는 수소 지게차와 그린 수소 공급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한때 업계 최대 기업이었지만 현금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재정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블룸 에너지는 고체 산화물 방식으로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IT 수요 폭발로 최근 주목받고 있지만 주가는 높은 편입니다. 발라드의 포지션은 이렇습니다. 버스와 철도처럼 중대형 이동수단에 특화되어 있고 경쟁사들과 달리 빚이 없고 현금이 두둑합니다. 수소 업계에서 재정적으로 가장 건전한 회사 중 하나입니다. 대신 규모는 작고 아직 흑자를 낸 적이 없다는 점이 한계입니다. 투자 환경을 이해하려면 큰 그림, 즉 거시경제를 봐야 합니다. 현재 미국 연방준비제도 기준금리는 3.5%에서 3.75% 사이입니다. 지난 4월 28일 동결 결정이 났는데 투표 결과가 8대 4로 갈렸습니다. 통상 만장일치에 가까운 결정이 나오는 연준에서 사표나 반대가 나왔다는 건 내부적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99.3 수준으로 이란 분쟁 여파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쉽게 말해 달러가 다른 나라 돈들보다 얼마나 강한지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100에 가까울수록 달러가 강합니다. 이게 발라드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발라드는 캐나다 회사인데 매출은 달러로 법니다. 달러가 강하면 캐나다 달러로 환산할 때 불리해집니다. 그러나 보유 현금 5억 달러는 달러 표시이므로 그 가치는 유지됩니다. 고금리 환경은 수소 인프라 투자자들의 자금 조달 비용을 높여서 수소 충전소 건설 같은 프로젝트 결정을 늦추는 요인이 됩니다. 발라드 엔진을 사는 고객들이 투자를 미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ETF는 여러 주식을 한 바구니에 담아 거래하는 상품입니다. 수소 청정 에너지 ETF의 흐름을 보면 발라드가 속한 업종 전체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수소 ETF로는 HDRO, ICLN, HYDR 등이 있습니다. 이 ETF들의 발라드 파워가 편입되어 있어서 ETF 자금이 들어오면 발라드 주가도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섹터 전체 흐름을 보면 2025년 하반기부터 반등 사이클이 시작됐습니다. 발라드 주가는 올해 4월부터 5월 사이에 2.70달러에서 4.80달러까지 약 78% 급등했습니다. 섹터 전반에 영향을 주는 핵심 변수는 미국 청정에너지 보조금 정책입니다. 현재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방향성이 불투명하여 투자자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시경제 리스크, 즉 회사 밖에서 오는 큰 위험 요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수소 정책 불확실성입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 때 만든 친환경 보조금 법안이 트럼프 정부에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보조금이 줄면 수소버스를 사려는 지자체들의 구매 결정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둘째, 이란 분쟁 에너지 충격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유가가 오르고,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성장주는 불리합니다. 셋째, 수소 충전 인프라 부족입니다. 수소버스가 아무리 좋아도 수소를 넣을 충전소가 없으면 못 삽니다. 인프라 보급이 예상보다 느린 게 업계 전체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넷째, 웨이차이 파워의 이탈입니다. 2024년에 발라드가 중국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기로 했는데 이때부터 중국 파트너였던 웨이차이가 보유 지분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손익계산서는 회사가 얼마를 벌고 얼마를 썼는지 보여주는 표입니다. 쉽게 말해 월급 명세서와 비슷합니다. 연간 기준으로 보면 2023년 매출 1억 200만 달러에서 2024년 6,970만 달러로 32% 줄었다가 2025년에는 9,940만 달러로 다시 43% 반등했습니다. 2024년 매출이 급감한 건 수소 산업 전반의 불황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숫자는 매출 총이익률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100원짜리 물건을 만드는데 130원이 들면 마이너스 30%, 90원이 들면 플러스 10%입니다. 2024년까지는 팔수록 손해였는데 2025년에 처음으로 플러스 5%를 기록했습니다. 작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적자에서 흑자로 방향이 바뀐 역사적인 전환점입니다. 가장 최신 분기인 2026년 1분기는 매출 1,940만 달러, 매출 총이익률 14%입니다. 조정 에비타는 마이너스 1,140만 달러로 여전히 적자입니다. 에비타는 세금, 이자, 감가상각을 빼기 전 영업이익으로 회사의 실질적인 영업 능력을 보는 지표입니다. 마진이란 쉽게 말해 이익률입니다. 매출 100원 중에 남는 돈이 얼마냐를 보는 겁니다. 차트를 보면 2024년 1분기에 마이너스 37%였던 매출 총이익률이 2026년 1분기에는 플러스 14%로 개선됐습니다. 약 2년 만에 51포인트 개선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크게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프로젝트 포지라는 원가 절감 프로그램으로 연료전지 핵심 부품인 양극판 가격을 낮췄습니다. 둘째, 2024년 9월부터 시작한 구조조정으로 인건비 등 고정비를 30% 이상 줄였습니다. 셋째, 버스와 철도처럼 이익률이 좋은 제품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넷째, 생산량이 늘면서 공장 운영비를 더 많은 제품에 나눠 부담하게 됐습니다. 조정 에비타 추이를 보면 2024년 1분기 마이너스 3,660만 달러에서 2026년 1분기 마이너스 1,140만 달러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흑자를 향해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밸런스 시트는 재무상태표로 회사가 지금 가진 것과 빌린 것을 정리한 표입니다. 가계로 치면 통장 잔고, 부동산, 대출금을 한눈에 보는 것과 같습니다. 발라드의 핵심 강점은 현금입니다.
2026년 1분기 말 기준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5억 1,680만 달러입니다. 은행 대출은 제로입니다. 무차입 구조라고 합니다. 빚 없이 현금만 두둑한 재무 구조입니다. 유동 비율은 약 10배입니다. 유동 비율이란 단기적으로 갚아야 할 돈에 비해 쓸 수 있는 현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냅니다. 10배는 아주 안전한 수준입니다. 알트만지 스코어는 4.95로 안전 구간입니다. 알트만지 스코어는 파산 가능성을 수치화한 지표인데 3.0 이상이면 안전합니다. 발라드는 수소 업계에서 재정적으로 가장 튼튼한 회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현금이 매 분기 조금씩 줄고 있다는 겁니다. 영업으로 번 돈보다 쓰는 돈이 많다는 뜻입니다. 영업 현금 흐름 흑자 전환이 최대 관건입니다. 현금 흐름은 실제로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입니다. 회계상 이익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차트를 보면 2025년 4분기에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영업현금 흐름이 플러스 1,14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건 발라드 역사상 지난 10년 동안 가장 좋은 영업현금 흐름 수치입니다. 쉽게 말해 분기 기준으로 영업활동으로 드디어 돈을 번 겁니다. 2026년 1분기는 다시 마이너스 780만 달러로 돌아섰지만 작년 같은 기간에 마이너스 2,440만 달러보다 68% 개선된 수치입니다. 자본 배분, 즉 돈을 어디에 쓰는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같은 주주 환원은 없습니다. 흑자 전환 전까지는 없을 겁니다. 대신 차세대 엔진 개발과 원가 절감 프로그램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2026년 설비 투자 가이던스는 500만에서 1천만 달러로 최소화했습니다. 밸류에이션은 주가가 적정한지, 비싼지, 싼지를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주로 다양한 배수를 씁니다. 발라드는 아직 이익이 없기 때문에 주가 수익 비율, 즉 PE를 쓸 수 없습니다. 에비따도 적자라서 EV 대비 에비따도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가 대비 매출 비율인 PS와 주가 대비 장부가치 비율인 PB를 씁니다. PS는 약 6.9배입니다. 발라드 역사적 범위는 2.64배에서 88.34배까지입니다. 현재는 역사적 평균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PB는 약 1.04배입니다. 이건 현재 주가가 장부가치, 쉽게 말해 청산 가치 수준과 거의 같다는 뜻입니다. 기술 기업치고는 낮은 수준인데 그 이유는 자산의 대부분이 기술이 아닌 현금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약 13억 4천만 달러입니다. 보유 현금 5억 1,600만 달러를 빼면 순기업 가치는 약 8억 달러 수준입니다. 달리 말하면 시장은 발라드의 사업 가치 자체를 8억 달러로 평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최근 공식 실적은 2026년 5월 5일에 발표된 2026년 1분기 실적입니다. 주요 숫자를 보면 매출 1,940만 달러, 작년 같은 기간보다 26% 성장입니다. 매출 총이익률은 14%로 전년 동기 마이너스 23%에서 37포인트나 개선됐습니다. 세그먼트별로 보면 재미있는 변화가 보입니다. 버스 매출이 작년 1분기보다 46% 줄었습니다. 작년 1분기에 버스가 너무 많이 팔려서 비교 기준이 높아진 거라 이해해야 합니다. 반면 철도는 4,472%, 고정형 발전은 775% 급증했습니다. 의존하던 버스 외에 다른 곳에서도 매출이 나오기 시작한 긍정적 신호입니다. 주당 순손실은 마이너스 0.04달러로 애널리스트 예상치 마이너스 0.06달러보다 좋았습니다. 반면 매출은 예상 1,988만 달러에 살짝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당일 주가가 8% 하락했습니다. 앞으로 발라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일정들을 정리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것은 2026년 2분기 실적 발표로 8월쯤 예정되어 있습니다. 뉴플라이어에 납품하는 연료전지 엔진 물량이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뉴플라이어는 북미 최대 수소버스 제조사인데 올해 500기를 납품받기로 계약했습니다. 6월 16일과 17일에는 새 연준 의장 케빈 워시가 처음으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즉 FOMC를 이끕니다. 금리 방향성이 재확인되는 자리로 성장주인 발라드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웨이차이의 추가 매도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최대 1,500만 주 추가 매도를 신고한 상태입니다. 매도가 끝날 때까지는 주가 상단 압박 요인입니다.
2026년 4월과 5월의 주요 뉴스를 시간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5월 15일 가장 큰 뉴스입니다. 웨이차이 파워가 이사회에서 2명의 이사를 철수시켰습니다. 웨이차이 지분이 15% 아래로 떨어지면서 이사 지명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중국 최대 디젤 엔진 회사가 발라드와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축소하는 신호로 읽힙니다. 5월 5일 2026년 1분기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이 14%로 3분기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지만 매출이 예상을 조금 밑돌면서 주가가 8% 빠졌습니다. 4월 13일 새 최고운영 책임자, 즉 CEO로 랄프 로비넷이 부임했습니다. 제조와 공급망 전문가로 규모를 키우고 비용을 줄이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3월에서 4월 사이 뉴플라이어와 500기 엔진 납품 계약을 확정했습니다. 북미 역대 최대 단일 수주입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모아보면 이렇습니다. 7개에서 8개 기관이 커버하고 있고 컨센서스, 즉 종합 의견은 홀드와 셀이 섞인 중립 이하입니다. 홀드는 지금 사지도 팔지도 말라는 뜻이고 셀은 팔라는 뜻입니다. 목표 주가 범위는 기관마다 편차가 큽니다. 내셔널 뱅크 파이낸셜은 4.75달러로 가장 낙관적이고 BMO 캐피탈은 2.10달러로 현 주가보다 훨씬 낮게 잡았습니다. 평균 목표 주가는 대략 2.5달러에서 3.4달러 사이입니다. 현재 주가 4.45달러는 평균 목표 주가를 이미 넘었습니다. 이는 펀더멘털보다 수소 테마 기대감과 기술적 반등으로 주가가 올랐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실망스러운 뉴스 하나에 주가가 크게 빠질 수 있습니다. 인사이더 매매는 회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주식을 사고 파는 거래입니다. 이걸 보면 큰 주주들이 회사 미래를 어떻게 보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 3개월간 인사이더 거래는 매도 일색입니다. 총 약 900만 주가 팔렸습니다. 매수는 한 건도 없습니다. 매도의 주체는 모두 웨이차이 파워입니다. 60일 동안 약 1113만 주를 주당 4.12달러에서 4.27달러 사이에 팔았습니다. 4,630만 달러어치입니다. 아직 폼 144에 최대 1,500만 주 추가 매도를 신고한 상태입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매도는 발라드의 CEO나 CFO 같은 경영진이 파는 게 아닙니다. 전략적 파트너 관계가 끝나가는 중국 대주주가 파는 겁니다. 따라서 경영진 불신 신호는 아닙니다. 그러나 1,500만 주라는 물량은 시장에 수급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입니다. 차트를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전체 흐름입니다. 2025년 8월부터 12월까지는 주가가 꾸준히 내리막을 걸었습니다. 최저점은 2025년 9월 4일 1.83달러였고 이후 반등을 시도했다가 2026년 1월에 다시 2달러 초반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쉽게 말해 반년 넘게 매수세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분위기가 바뀐 건 2026년 2월입니다. 주가가 바닥을 다지면서 거래량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2월부터 3월 사이에 2.0달러에서 2.4달러 사이 횡보 구간을 만들었는데 이 구간에서 저점이 높아지는 패턴이 나왔습니다. 이게 하락 추세 전환의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본격적인 급등은 4월 하순입니다. 2.70달러 부근에서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단기간에 4.8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구간에서 이동평균선들이 한꺼번에 수렴하면서 골든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이동평균선 골든크로스는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위로 뚫는 것인데 상승 추세 전환의 교과서적인 신호입니다. 거래량 지표를 보면 5월 5일과 6일 1분기 실적 발표 전후로 거래량이 전일 대비 3배 넘게 터졌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주가가 오를 때는 기관이나 세력이 진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 개인 투자자만의 매수로 이 정도 거래량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RSI는 현재 67.56입니다. RSI는 0에서 100 사이로 70이 넘으면 과매수 구간으로 봅니다. 현재는 70 바로 아래이므로 아직 강제 조정이 오는 수준은 아니지만 추가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추가 호재가 없으면 70을 넘는 순간 차익 실현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RMI는 79.63으로 RSI보다 높게 나와 있습니다. RMI는 RSI에 모멘텀 개념을 더한 지표인데 이 숫자가 높다는 건 지금 상승 에너지가 강하게 살아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 지표도 80을 넘어서면 단기 과열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MACD는 양전환 유지 중입니다. MACD 오실레이터가 아직 플러스권에 있다는 건 단기 상승 추세가 완전히 꺾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단 막대 높이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데 이건 상승 에너지가 조금씩 소진되고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상승 추세이고 추세 자체가 무너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RSI 70 근접, RMI 고점권, MACD 에너지 소진 신호가 동시에 나오고 있어서 단기 조정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지지 구간으로는 4.20달러 전후, 그 아래는 3.80달러 전후를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 구간에서 거래량을 동반한 반등이 나오면 다음 상승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사서 돌려줘 차익을 남기는 투자 방식입니다. 공매도가 많다는 건 하락에 베팅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발라드의 공매도 주식수는 약 2103만 주입니다. 유통 주식의 7.9%입니다. 이 정도면 중간 수준입니다. 극단적으로 공매도가 많은 건 아닙니다. 커버 데이즈는 1.431입니다. 이건 현재 하루 평균 거래량으로 공매도 주식을 모두 갚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1.431은 짧은 편으로 공매도 세력이 강제로 주식을 사서 갚아야 하는 이른바 숏스퀴즈 압박은 크지 않다는 뜻입니다. 오프 익스체인지 숏볼륨 비율이 38.9%입니다. 거래의 약 39%가 다크풀이라는 장외 시장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다크풀을 씁니다. 웨이차이 매도 물량과 공매도를 합산하면 수급 압박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투자 전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리스크들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흑자 전환 지연입니다. 발라드는 창사 이후 단 한 번도 연간 기준 순이익을 낸 적이 없습니다. 매출 총이익은 플러스로 전환됐지만 영업비용을 다 빼면 아직 적자입니다. 두 번째, 웨이차이 오버행입니다. 오버행은 대규모 물량이 언제든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웨이차이가 1,500만 주 추가 매도를 신고한 상태라 수급 압박이 상시 존재합니다. 세 번째, 수소 정책 불확실성입니다. 보조금 삭감 뉴스 하나에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수주 모멘텀 약화입니다. 오더 백로그가 전분기 대비 줄었습니다. 하반기에 대형 수주가 없으면 연간 실적 가이던스 달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중국 시장 상실입니다. 세계 최대 수소버스 시장인 중국에서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이 기회 비용은 앞으로도 계속 발라드의 성장을 제한하는 요인이 됩니다. 수합 분석입니다. 강점, 약점, 기회의 위협을 뜻하는 영어 단어의 첫 글자를 모은 겁니다. 기업을 사방에서 평가하는 틀입니다. 강점입니다. 45년 기술력, 5억 달러 현금, 무차입, 3분기 연속 양의 매출 총이익. 업계 최고 수준의 재무 건전성입니다. 약점입니다. 단 한 번도 연간 흑자를 낸 적 없음, 수주 모멘텀 감소, 중국 시장 철수, PM 단일 기술 의존. 기회입니다. 유럽 2030년 제로 배출 버스 의무화, 철도 및 고정형 전력으로 다각화 성공 중. 유플라이어 500기 등 대형 수주 파이프라인, 배터리로 갈 수 없는 장거리 중량 운송 분야, 유일한 대안. 위협입니다. 미국 보조금 정책 불확실성, 웨이차이 지속 매도, 배터리 가격 하락, 수소 충전 인프라 보급 지연. 이상으로 발라드 파워 시스템즈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수소 연료전지라는 주제가 생소하셨던 분들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조금은 감이 잡히셨으면 좋겠습니다. 흑자 전환 경로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은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다만 대주주 이탈, 수주 모멘텀 약화, 정책 불확실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리스크입니다. 단순히 수소 테마라는 이유만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오늘 살펴본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본인만의 판단을 세우시길 권장드립니다. 매크로 상황이 우호적이진 않지만 차트는 예쁘게 그려져 가고 있고 성장성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든 수소 경제가 마켓에서 주목받기 시작한다면 다시 한번 무자비한 ETF 유입으로 예전의 영광을 찾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위험도 상존하고 있으니 조심해야겠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시면 다음 종목 분석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에 대한 의견이나 다음에 분석했으면 하는 종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열심히 검토해서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